대부분의 대표분들이 각자 자기 주장만 해가지고 사업을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류의 재건축 사업장의 문제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의 다른 사업장에도 분명히 있겠죠. 그 사례를 조사하면 대안이 나올 겁니다. 맞죠? 사례를 한번 조사해 볼게요. 서울의 반포예요. 반포 경남 아파트, 신반포 3차, 신반포 23차, 반포 1차 우정 에쉐르, 2차, 반포 경남 쇼핑센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주체가 모여 있습니다. 근데 재건축은 통합해서 가라는 게 인허가청의 입장이에요. 이분들이 각각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사업이 엄청나게 지연됐어요. 10년 이상 사업이 진도가 안 나갔어요. 왜 여기 반포 경남 아파트 계신 분은 나는 한강변이니까 한강변에 유일한 뭔가 조건을 줘. 여기 반포 쇼핑센터는 무슨 소리야? 나는 여기 사거리 로타리에 입구에 있어. 나는 제일 좋은 아파트를 상가를 지어줘야 돼. 무슨 소리야? 반포 23차 아파트 없으면 너네 재건축 못해. 이러면서 10년 동안 싸운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그럴 수도 있는 환경은 여러분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업장이 10년 동안 싸우다가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면 바로 이런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통합 재건축, 독립채산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독립채산제라는 게 뭐냐면 용적률, 사업비 등 각 단지별 차이가 다 있다 보니까 비용 이익을 각자 계산해서 각자 조합원들한테만 딱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슈가 없는 거예요. 감정평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한 감정평가 업체를 뽑고 한 감정평가 업체는 인허가청에서 뽑습니다. 2개를 뽑아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광명아파트와 삼익뉴타운과 쇼핑센터의 가치를 다 별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나눠서 이익을 배분해 주니까 주민들이 합의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한강변에 3,000세대의 레미안 타운이 형성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통합을 해서 진행하니까 1년 새에 4억이나 올랐다, 이런 기사도 나와 있고요. 우리 광명아파트 삼익쇼핑센터, 그 다음에 삼익뉴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도 독립채산제를 진행하면 여러분의 각 단지별 입장을 전부 다 반영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분석은 전문가들이 진행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의 감정평가는 저희 신탁사가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 법인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초기 재건축 시작부터 주민의 갈등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세부적인 여러분의 사업의 비용부터 분담금까지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설명 내용에는 상가 얘기는 빠져 있습니다. 상가 얘기가 왜 빠져 있느냐? 자, 바로 다시 앞페이지 돌려보세요. 앞페이지 하나 더 돌려보세요. 여기 상가의 설계는 상가 소유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하려고 아직 안 그렸어요. 저희가 오늘 설계 대안을 그려온 거는 아파트만 그려왔습니다. 여기 지금 주황색으로 보이는 부분, 여기에 아파트의 설계만 해왔어요. 자, 그러면 상가는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상에 상가 대표님한테 의견을 들어서 상가가 원하는 상가 디자인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독립채산제가 그럼 언제 적용되는 거냐? 지금부터 광명아파트 대표와 삼익뉴타운 대표와 상가 쇼핑센터 대표님이 모여가지고 뭘 합의하는 거냐? 그럴 수가 없죠. 독립채산제를 적용하려면 먼저 저희 같은 전문가 집단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하려면 동의서 제출을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사업장은 사업성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2억 7천만 원 너무 많잖아요. 그 부담금 내고 여러분들 재건축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 설계를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 절감 내용, 사업비 절감 내용, 그 다음에 용역비도 무궁화 실타기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여러분들 분담금이 얼마가 떨어지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대구시 정비사업 지역업체 지원 확대 용적률 인센티브 개편 기사가 났어요. 이거 최근 기사입니다. 지역업체 인센티브 용적률을 최고 23%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게 대구시의 입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공사할 때 대구 지역 업체를 쓰면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예요. 대구시에서. 이걸 활용하고 저희는 대안 설계로서 여러분이 훨씬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 대구시랑 일단 구두 논의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적률을 기존의 280%에서 300%까지 올리는 것을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세대수가 여러분들 최초 설계는 2547세대로 이미 입주대표회의에서 1차 검토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무궁화 식탁이 대안 설계로서 2902세대 사업장으로 추진하려고 대안을 수립했습니다. 자, 실제로 이러한 조감도 예시입니다. 우리 단지는 아니고 이러한 디자인으로 전체 2900세대의 디자인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사업성 개선 방안 4가지. 대안설계, 공사비, 사업비, 교육비는 무궁화 식탁 부담. 이걸 통해 가지고 2547세대를 2902세대로 늘려서 사업을 진행할 때 공사비가 얼마큼 절감되는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1120억 정도 절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업비가 얼마큼 절감되는지 274억 정도 추가로 사업비가 절감이 됩니다. 세 번째, 용역비에 대한 절감도 저희 무궁화 식탁이 이 전문 용역비를 부담했을 때 140억 정도 여러분들은 세이브 하시는 겁니다. 이걸 다 합치면 1534억이 절감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여러분이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조합 방식 분담금 2억 7천만 원을 대안설계 사업성 개선 이걸 통해 가지고 추정 분담금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얼마 정도 감소했을까요? 자, 전체 1534억을 여러분 소유자 수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바로 약 8천만 원 정도 줄였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분담금 진행하는 과정상에 최소의 비용을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사업을 여러 가지 비용을 계산하면서 검토할 때 이주비 금융비용을 책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 가실 때는 이자. 근데 그 이자를 보통 사업비에 넣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추세가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고 개별적인 부담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또 이주비 지원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주비 안 받을 거야. 또 어떤 데는 LTV니 뭐니 정부의 금융지수 때문에 대출 자체가 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을 굳이 사업비로 내가지고 부담시키지 말고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걸로 정리하자 해서 요즘은 이주비 대출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는 추세. 요것까지 감안을 해서 여러분의 형평성, 세금 문제까지 고려해가지고 소유자 분담금을 추정을 다시 해봤습니다. 자, 신탁 방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2억 7천만 원짜리 분담금이 1억 8,200 정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양가 2,000일 때 얘기고요. 분양가가 만약에 2,200으로 올라가면 1억 6천, 2,400으로 올라가면 1억 4천, 2억 2,600만 원 올라가면 1억 1천, 2,800만 원까지 올라가면 1억 미만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만족하실 수 있는 숫자 아니신가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재건축 사업할 수 있는 기준이 되시고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한테 하는 혜택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바로 조합원님들은 일반 분양가 대비해서 15% 절감한 금액으로 분양을 합니다. 해서 분양가 2천만 원으로 절감을 했을 때 일반 분양가 대비 조합원들은 1억의 혜택을 받습니다. 2,800만 원까지 올라가면 1억 4,4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이 사업장의 현재 분양가를 2,200, 300, 4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분양할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후기 때문에 이 금액이 아니라 2,800 아니라 3,0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부담금은 훨씬 떨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은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서 부동산 시장에 맞게끔 우리가 대처하는 게 첫 번째겠죠. 자, 여기까지 제가 추정하는 분담금에 대한 얘기,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으면 지금부터는 이제 가장 큰 문제, 우리 내당 3주구 삼익 뉴타운 광명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아무리 지금 좋은 얘기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도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바로 안전진단 문제예요. 우리 단지는 안전진단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 계획으로 이미 2003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재건축 절차상 정비구역은 지정되는 것으로 가름합니다. 여러분들은 안전진단만 통과하면 바로 재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안전진단 통과가 어렵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돈이 필요합니다. 안전진단을 내려면 안전진단 업체한테 돈을 줘야 돼요.
그 용역비가 약 한 4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4억. 그걸 여러분이 걷어서 내셔야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 동창회비 10,000원도 잘 안 내시죠. 근데 어떻게 2000세대가 돈을 걷어가지고 뭐 1인당 100만 원씩 내가지고 안전진단 비용 4억을 마련하겠습니까? 결국은 안전진단 비용이 없어서 사업이 갈 수가 없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중에 돈 많으신 분이 내가 좀 빌려줄게,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개인 돈을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무슨 총회나 어떤 결의를 통해서 법적인 효력을 만들지 않는 한 개인 돈으로 쓸 수도 없어요. 입주자 대표 회의에 만약에 그 장기수선 충당금이 돈이 한 10억이 있다고 쳐도 그 돈으로 안전진단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파트 관리비이기 때문에 재건축한 데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일반적인 업체들한테 저희가 좀 돈 빌려줄 테니까 이 돈 갖고 안전진단 하세요 라는 행위를 잘 모르시고 하시는데, 그것도 법에 저촉이 되는, 업무상 배임이 되는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원래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냐면, 대구시 서구청에서 서구청 예산을 잡아가지고 서구청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어느 구청도 구청 예산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전부 다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내시거나 아니면 저희 같은 신탁사가 들어와서 자금을 지원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하나가 있고요. 돈 문제. 두 번째는 안전진단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 통과가 어렵다는 게 문제예요. 자, 제가 자료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서울의 목동 아파트 단지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목동 9단지가 한참 재건축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C등급으로 재건축이 불가능해졌어요. 다들 재건축 될 줄 알고 집값이 막 20억, 30억씩 하는데 안전진단 통과 안 해서 재건축 지금 중단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산 범물동 재건축 움직임의 찬물, 여기도 안전진단 통과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실제로 대구광역시 조례를 보니까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저희 아파트는 몇 년도에 준공됐죠? 삼익 뉴타운은 80년에 준공됐고요. 광명 아파트는 81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대구시 조례에 따르면 우리는 20년이 넘은 이후에 재건축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은 맞아요. 그래서 2003년도에 여기가 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안전진단이 통과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 아파트가 안전진단 통과할 것 같아요? 집이 너무 지금도 튼튼해 보여요. 새 아파트 같고. 입주대표 회의가 관리를 너무 잘하셨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들 웃을 일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제가 아까 입주대표 회의에 사무실에 계신 분들하고 잠깐 얘기를 했더니 또 여기는 뭐 몇 년 전에 10여 년 전에 배관도 스테인리스 다 바꾸셨다면서요. 더더군다나 안전진단이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서울에서 이 모든 장비와 인력과 제가 비를 맞추고 설명회를 하는데 한다는 거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문제는 안전진단이 통과가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아마 리모델링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리모델링 해가지고 여러분들 분담금 막 엄청나게 높아져요. 다른 한 사업하지 말자고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사례를 보니까 여러분 여기 파크맨션 아시죠? 대구에. 여기가 80년도에 준공했어요. 똑같이 우리 삼익 뉴타운 아파트랑 똑같은 시점에 준공을 해가지고 지금 40년이 넘었습니다. 여기가 안전진단을 진행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게 지금 서구청 홈페이지예요. 유지보수 C등급으로 나왔어요. 이게 걱정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제가 몰랐던 사실을 오늘 또 처음 안 게, 배관도 다 스테인리스로 바꿨다 그러고 대부분 배관에서 녹물이 나와가지고 재건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은 녹물이 안 나오는 거죠.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게 좋으실 일이 아니라 재건축에는 악재예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여러분들 뭐 걱정만 드리려고 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강화된 안전진단 조건 통과를 위해서 저희 무궁화 신탁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마침 저희 회사의 최고 경영층께서 대구 지역 출신이시고 대구의 방송부터 여러가지 네트워크, 인허가청, 정치인들까지 인허가청이 많이 있고, 이게 제가 공개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내년에 3월달에 뭐가 있죠? 3월달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막 전부 다 오늘 뭐 출마 선언하고 난리 났잖아요. 바로 그 대선이 있고요. 6월달에 뭐가 있을까요? 내년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정말로 삼익뉴타운 광명아파트 우리 내당 3주구 여러분들은 한 번의 기회를 잡았어요. 내년 선거 전에 신속하게 추진해가지고 그 선거 타이밍에 안전진단 신청해서 주민들의 한마음이 된 마음을 전달을 해서 대구시에서 통과시켜 주기를 추진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안전진단 비용을 무궁화 신탁이 지원을 해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박수 나올 거라고 제가 뜸을 좀 드리고 있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주실 거는 걱정을 하실 게 아니라 신속하게 여러분의 의사를 표시해 주시는 거, 사업을 빨리 추진해보자라는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해서 무궁화 신탁은 안전진단 비용 및 신탁 추진의 운영비를 뒷돈이 아닌, 불법적인 게 아닌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자금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한번 나오더라고요. 입주자 대표 회장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안전진단이 C등급이 아니라 D등급이 나와야 돼요. 이 D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새삼일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실패하면 어떡할 거냐? 무궁화 신탁이 돈을 4억 5억이나 투입돼서 이걸 진행을 했는데 안전진단 실패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소유자 여러분한테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냥 날리는 비용으로 갈 수는 없으니 또 5년 후에 다시 한번 안전진단 진행해 봐야죠. 5년 후에 재건축할 때 그때 사업비로 처리를 할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시원하게 궁금증 제가 답변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재건축 성공 현황 5번째입니다. 자, 결론은 저희 무궁화 신탁에 참여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돌파해서 이 사업장 성공시키겠다는 겁니다. 신속한 신탁사 참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진위를 구성하시고 저희 무궁화 신탁한테 공문으로 무궁화 신탁에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사업 제안을 할 거고, 그 사업 제안을 여러분이 받아보신 다음에 무궁화 신탁의 분담금부터 사업 조건들이 좋다 나쁘다를 동의서로 찬성 반대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때 가서 찬성 반대 하시는 거예요. 저희 제안서 보시고. 오늘은 지금 설명만 드린 거고, 공식으로 전체 소유자 개개인한테 등기 우편으로 사업 제안서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 책자를 보시고 사업 조건 보시고 분담금도 다 확인하시고, 나 이 정도 조건이면 재건축에 동의할래. 그때 동의서 내시면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신속하게 안전진단 비용 투입해서 안전진단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통과시켜서 이 사업장을 성공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자, 사업시행자의 동의서 진구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뭐 업체가 와서 다 걷어주겠거니 오산이시고요. 동대표님, 입주대표 회장님, 그 다음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의서를 제출해 주셔야지만 되는 거지, 뭐 재건축하면은 무슨 이상하게 서울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동의서를 뭐 건다더라 이런 얘기 하시면 그거는 과거의 잘못된 조합 방식. 저희가 하는 신탁 방식은 은행 창구처럼 저희가 어느 장소에다가 공간을 만들어서 대기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상담하시고 신탁 동의서를 제출하시는 절차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자리에서 법률적인 궁금함이 있으시면 저희가 변호사나 법무사를 상주해가지고 상담도 다 해드릴 거고요. 필요하시면 세무사나 회계사까지 상주하면서 재산 상속이나 여러가지 법률적인 세무적인 문제까지도 상담을 다 해드릴 겁니다. 자, 사업 제한 일정입니다. 자, 먼저 지금 2021년 7월 6일입니다. 오늘 전체 설명회 개최했습니다. 아마 전체 소유자 2,000명 중에 제가 보기엔 한 20% 정도 오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많이 오신 겁니다. 오늘 설명회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볼 수 있는 영상이나 홍보물을 별도로 올려드릴 거고, 전체 문자로 다 안내해 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라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제 설명이 끝나면 입주자 대표 회장님이 또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잠깐 5분 정도 얘기하실 건데, 자, 오늘 설명 들어보니까 무궁화 신탁 사업 조건 최종적으로 받아보고 이 사업 할지 말지 찬성 반대 그때 결정해도 우리 손해 없지 않느냐? 맞죠?
그때 결정하시면 돼요. 저희 제안서 받으시고 할지 말지 그때 결정하시면 돼요. 그때까지 쓰는 비용 다 무궁화 식탁에 부담을 합니다. 여러분이 제안서 받아보시고 나서 이 조건이면 나 재건축 안 할래 하시면은 그냥 재건축 중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무궁화 신탁과 신탁 추진위가 법률적인 효력은 없지만 서로 간의 신의 성실 관계에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보자 라는 MOU를 7월 중에 하고, 또 뒤에 우산 좀 치워주실래요? 우산이 있으시니까 안 보실 거예요. 그리고 무궁화 신탁이 공식적으로 이제 법률적으로 여러분한테 효력이 있는 사업 제안서를 하려면 내부 심의를 해야 돼요. 심의해서 이 사업장에 무궁화 신탁이 참여하는 걸로 결론이 나야 제안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내부 심의를 끝내면 공식적으로 전체 소유자 2,600세대한테 가가호호 공식 사업 제안서를 발송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8월 중순부터 제안서를 보시고 찬성 반대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다 찬성을 75% 빠르게 해주시면 동의서 접수를 저희가 서구청에 할 거고요. 바로 그와 동시에 안전진단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이 75% 동의서를 안 내주시면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재건축에 동의를 안 하시는데 안전진단을 어떻게 신청합니까? 그래서 빨리 75% 동의서를 내주셔야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안전진단 신청 시점이 중요해요. 내년 대선 전에 검토하려면 언제 안전진단 신청해야 될까요? 검토하고 뭐하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안전진단 통과하는데 한 6개월 걸려요. 자, 그러면 언제 신청해야 될까요? 아무리 늦어도 10월 달에는 넣어야 돼요. 10월 달에. 자, 그럼 오늘 지금 7월 6일이죠. 여러분들 요번 달 7월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준비하셔가지고 8월, 9월 2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동의서 내주시면 60일이면 충분히 동의서 낼 수 있어요. 저희 여기보다 더 큰 사업장도 43일 만에 75% 걷었어요. 왜? 신탁 방식을 신뢰하니까 주민들이 그만큼 빨리 내주신 거예요. 서울 여의도에 계시는 소유자들도 43일 만에 내는데 여기 대구 소유자 여러분들은 훨씬 더 한마음이고 이미 작년에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사전 설문했더니 설문에 응하신 분들의 90몇 프로가 찬성을 하셨어요. 그럼 저희 제안서 보시고 제안서 마음에 드시면 한 달 내에 빨리 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10월달이 아니라 9월달에 안전진단 접수해서 서구청, 대구시, 의회, 국회의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내년 2월 말 대선 전에 비등급을 받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비등급을 받으면 우리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고 우리 단지가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어요. 세상에 이 3인 뉴타운 최고의 자리 서대구 KTX역이 12월 달에 개통이 돼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서울 지역은 KTX역, SRT역이 가까우면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시세가 3천만 원이 넘어가요. 지금 대구는 아직 그거에 체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건대 우리 3인 뉴타운은 KTX가 통과가 되고 개통이 되고 대구 신청사가 들어오면 정말로 3천만 원 이상이라도 시세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 나름대로 추정을 합니다. 자, 모든 결정 권한은 신탁 추진위가 주민 대표시고 여러분이 총회에서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안전진단비와 운영비를 무궁화 신탁이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1위 CM사가 최고의 기술력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 용역비 저희 무궁화 신탁이 부담을 하겠습니다. 사업비 1,534억을 절감할 수 있는 무궁화 신탁의 신탁 방식 재건축을 적극 지지해 주시면 열심히 사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설명 다 마쳤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거 한 두세 가지만 질문 받고 세부적인 거는 여러분들 내일이라도 종이에 써서 입주자 대표 회의 사무실에 좀 갖다 주시면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전체 주민들한테 문자든 뭐든 공지를 해드릴게요. 자, 대표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하실 분. 네네, 아버님. (206동에) 사는 민주원입니다. 그 무궁화 식탁에서 전부 다 절감해서 달콤한 얘기만 계속 다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나중에 결국은 부실공사가 우려가 된다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지금 우리 아버님께서 질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실제로
제가 서울의 강남에 가서 사업 설명회 똑같이 해보면 항상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신탁사가 하면 공사비가 싸대는데 그럼 마감이 싸구려 아니야? 이 질문이 꼭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영상에 사실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바로 요거였습니다. 우리 아버님 아마 저 때문에 안 보셨을 텐데 이게 뭐냐면 바로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 사업장 마감재를 비교한 거예요. 자, 마감재를 비교했는데 저 스피커에 가니까 울려가서 실제로 신탁 방식의 마감재가 훨씬 더 좋다라는 게 데이터로 검증돼 있어요. 더더군다나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시공사를 뽑을 때 마감재 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주민 대표들, 주민들이 의견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내역을 결정하세요. 요새는 시공사가 공사비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마감재 리스트를 정확하게 제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검증하시고 시공사를 뽑습니다. 그래서 신탁 방식이 공사비가 절감된다고 해가지고 마감재가 싸거나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시공사 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그 5위권 내 시공사 페이지. 신탁 방식에 참여하는 시공사는 이름도 없는 시공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공약사항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5위권 내 시공사,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삼성, 현대, GS 이러한 시공사를 저희가 참여를 유도할 거고, 여러분은 그 중에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시공사를 여러분이 투표해서 뽑으시는 거예요. 지금 담당자가 그 페이지를 못 찾아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여기 있네요. 모서리에. 예, 이런 시공사를 뽑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시공사들이 브랜드 파워와 기업 이미지가 있는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부실공사는 요즘은 그런 거에 따라 큰일 납니다. 자, 답변이 됐습니까? 네, 아버님은 충분히 만족하셨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분 혹시 또 궁금하신 거? 네네네. 안전진단이 안 되면은 이 리모델링 재건축이 안 된다 그랬죠. 네네. 근데 안전진단이 안 된다는 말은 아파트 튼튼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까? 네, 말씀하세요. 네. 튼튼한데 그 튼튼한 골격을 이용하고 예를 들어서 그 위로 해서 49층을 만약에 45층을 올린다 그러면은 건축비가 그만큼 들어간 데가 아닙니까? 들어가면 싶은데 그러다 그 이익이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거 가능합니까? 네, 우리 아버님 이제 질문하신 거죠? 네. 네, 답변 드리면 우리가 안전진단이 통과가 돼야지만 재건축을 하는 거고요. 안전진단이 통과가 안 되면 참 우리 담당자가 참 못 찾아요 지금. 안전진단이 통과가 안 되면 재건축 사업은 진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건축의 1단계부터 100단계 중에 오늘이 이 설명이 하는 게 1단계면은 안전진단 통과가 2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는데 3단계로 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안전진단 통과가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대규모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나마 신탁사가 최고의 기술력과 여러 가지 절감 요인, 그 다음에 최고의 기술진이 참여해서 최고의 시공사가 참여했을 때 공사비를 부풀려서 제한하지 않도록 저희가 컨트롤하고 그런 계약사항을 다 따질 것이기 때문에 그 혜택은 전부 다 소유자님들한테 갈 겁니다. 저희 신탁사는 이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모든 개발이익은 법적으로 소유자가 갖고 가게 돼 있습니다. 리모델링 질문하신 건가요? 리모델링을 하시는 건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리모델링을 하면은 재건축하고 똑같은 공사비 오히려 더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사 분담금은 그만큼 내면서 옛날 아파트에다가 뼈대만 바꾼다고 해가지고 단지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안전진단이 통과가 안 되면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아까 아버님 말씀하신 게 이제 아마 그 의미 같아요. 층수를 높인다고 하는데 리모델링은 법적으로 층수를 올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3계층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여기가 12층이면 리모델링을 해서 올릴 수 있는 층수는 15층 이하예요. 뭐 40층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자, 또 다른 분. 여기, 예. 예, 해결동 문식입니다.
저도 그 신탁사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잠깐 그냥 본 정도였는데, 뭐 국내 1위 신탁사라 그러니까 상당히 믿음이 가긴 갑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얼마 전에 그 인터넷 뉴스에서 봤는데, 서울의 그 모 재건축 단지였는데, 당초 설계보다 설계 변경 이것이 있어가지고, 전체 뭐 6천 몇백억을 올려달라 그랬는데, 그걸 어디 뭐 공적기관하고 같이 심사를 해서 한 4천억 정도만 올려주고 2천억 정도 절감했다.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약간은 답변을 드리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 공사비가 또 중간에 늘어나는 것,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와는 또 달리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지 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또 소유자님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부족했던 부분 다시 한번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어요. 지금 저 문제 때문에 신탁 방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 지역에 실제 개포주공 4단지, 개포시형 아파트 검색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 사업장들이 둔초주공 아파트, 서울에 공사비가 6천억, 7천억씩 시공사가 설계 변경을 해서 요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이런 대규모 대기업 시공사들이 되게 어렵게 영어로 막 써있는 설계도면하고 갖고 와가지고 설계가 이렇게 변경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공사비 더 주셔야 돼요. 그래서 분담금이 세대당 1억씩 올라갔습니다라고 할 때 조합이 비전문가잖아요. 아무리 조합장님이 단지 내 어르신이고 재건축을 공부를 열심히 하셔도 그 대기업 시공사 직원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복잡한 계약서를 막 들밀면서 막 얘기를 어려운 말을 막 할 텐데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주민들이 피해가 너무 크니 전문가가 대응을 해줘라. 그게 바로 신탁 방식이고요. 저희 신탁사가 참여해서 그렇게 시공사들이 공사비를 과도하게 부풀리는 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검토하고 계약행위를 체결을 해서 공사비 증가를 막아라 그 얘기고요. 더더군다나 아까 제가 한미글로벌이라는 우리 국내 1위의 CM업체가 이 사업에 같이 참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업체의 기술력이 삼성물산보다 현대건설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 업체가 삼성의 제안서, 현대의 제안서를 분석해서 과도하게 여러 가지를 주장한 것을 막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라고 신탁사가 있는 겁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자, 뭐 질문 또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은 2분 받고 우리 선생님 한 번만 더 받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뉴타운이 용적률이 200%로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인센티브는 지방업체에 주는 거 아닙니까? 질문이 그것인가요? 예예. 네, 그럼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지역업체 인센티브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지역업체는 말 그대로 대구 지역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구 지역의 중소기업들 활성화시키려고 지역업체를 이 사업에 참여시키는 조건으로 대구시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당연히 지역업체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그러면 아까 뭐 도급순위 5위권 내 서울의 대규모 대기업 시공사가 참여한다더니 대구 지역에 이름도 없는 업체가 참여하면 어떡하냐, 아마 이 걱정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이 아파트의 새 아파트의 브랜드는 당연히 여러분이 선호하신 최고 브랜드 시공사가 하고, 공사 과정의 용역 있죠. 일부 뭐 건축공사, 토목공사 일부를 지역업체를 계약을 해주면 그 지역업체가 참여한 걸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일을 못하는 업체를 삼성이나 현대나 GS 같은 대기업 업체가 일을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지역업체 아이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한 분만 더 받고 입주대 대표 회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가 거의 끝날 쯤 되니까 그래도 거의 붙였네요, 이제. 예, 삼미 뉴타운의 주민들입니다. 네. 전에 말씀하신 분하고 그 내용이 비슷한데, 제가 용적률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용적률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 가지고
이 시공업체의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나고 또 주민이 그 공사비 부담에 용적률에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데 방금도 설명을 들었다시피 시공자 선정은 우리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용적률 관계에 되는 거는 지방 업체를 선정하면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그하고 중앙정부 서울 업체를 하면은 용적 인센티브를 안 준다, 줄 수 없다 하는 그런 설명이 되는데 또 결국은 지방자치단체 시의원들이 그 용적률에 주고 안 주고는 시의원이 그 결정적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방업체를 선정하면은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주고 또 다른 서울 중앙업체를 선정하면은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줄 수 없다 하는 그 부분은 대구 시 조례에 고무줄 잣대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요 설명을 드리고 오늘 설명회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설명을 제가 드릴 건데 사실 지금 우리 삼양뉴타운 소유자님들과 광명아파트 소유자님들은 지역업체 이거 인센티브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여러분이 선호하시는 최고의 브랜드 시공사는 별도로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상에 일부를 지역업체를 불러다 공사시키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거를 막 엄청나게 어렵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이미 대구시만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도 하고 서울 지역 외에 우리 다른 광역시들은 많이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역 활성화를 꾀하자는 게 대구시의 입장이라서 실제로 저희가 이런 내용을 대구시의 담당자하고 유선상으로 구두로 상의해 봤을 때 충분히 상향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도 받았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에 참여하면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안전진단 통과해서 시공사 뽑을 때 그 시공사는 최고의 브랜드와 최고의 마감재, 그 다음에 걱정하시는 최고의 품질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투표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오늘 마무리해도 될까요? 자, 잠시 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기회에 더 좋은 자리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